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평가 1실장 최주욱입니다. 오늘은 주요 산업별 당사의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매크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연초 82불에서 6월 말 77불로 소폭 하락했고, 상반기 저점은 70불, 고점은 87불이었고, 평균 79불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럴당 70에서 100불에서 등락하고 평균 80불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높겠지만 상반기 대비로는 변동성이 약해지면서 박스권의 상하폭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세가 명확하지만 하락 속도는 예상보다 점진적이라고 봅니다. 연말까지 근원물가 기준으로 3%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경제 성장률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상반기 부진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동향에서도 경기 저점 통과 신호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등 그간 부진했던 주력 업종들에서 생산 및 수출 하락폭이 축소되는 양상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로는 개선된 성장률 및 경제 여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은 현재의 고금리가 하반기 내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월 하순 예정된 FOMC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고용 및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신호가 나온 결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연준의 기존 입장처럼 하반기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이 연말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기본 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외 요인의 변화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별 업황, 그리고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서 2023년 하반기 산업별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이 근본에 업데이트한 것이고요. 오른쪽이 작년 말의 예상인데요. 하나씩 결과를 보시면 우선 기계방산, 항공, 음식료업은 사업 환경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계방산업은 전방 건설, 에너지 관련 투자 수요의 호조와 지정학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군수장비 수요 확대를 감안하였습니다. 항공업은 하반기에 국제 이동 수요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음식료업은 원가 부담이 낮아지는 가운데 단가 인상이 진행되고 있어 기존 전망 대비 사업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유업은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중립적인 업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예상 대비 정제 마진 하락폭이 컸었죠. 하반기 사업 환경이 상반기 대비 나아지겠지만 현재의 기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등급 전망을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정한 것은 게임업, 자동차업입니다. 게임업은 업계 전반의 경쟁 심화 및 높아진 고정비 부담, 그리고 신작 출시 성과의 불확실성이 감안된 결과이고요. 자동차업은 상반기 기아의 등급 상향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등급 전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한 것은 조선, 항공, 기계방산, 석유화학, 의료업입니다.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등급 하향 모멘텀의 약화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은 사업 환경 및 등급 전망을 비우호, 부정적으로 유지하였는데요. 하반기에도 건설업 사업 환경의 비우호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업체들의 등급 하향 모멘텀 역시 여타 업종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도체업은 역시 사업 환경 및 등급 전망을 작년 연말 예상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상반기 대비 사업 환경의 개선이 예상되지만 절대 수준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등급 전망 역시 점진적인 실적 회복 전망을 감안할 때 단기 내 등급 하향 모멘텀이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이제 세부 산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입니다.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등급을 하향하였고 하나토탈에너지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NCC 업체 중에서 SK 지오센트릭 역시 실적이 부진하고 투자 부담이 있지만 중단기 배당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재무 안정성의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존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정기평가 때의 주요 이슈는 유의미한 업황 반등의 신호를
여전히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사는 4분기가 저점이고 1분기를 지나 2분기로 갈수록 업황이 개선되리라고 예상했지만 업황의 개선 속도는 예상 대비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레핀 및 아로마틱 제품군의 스프레드가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예년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중국 증설의 부정적 효과가 올해에도 지속되었고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2분기에도 스프레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과거 호황기의 저점 수준에 못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2분기의 스프레드 상승은 수요 회복 효과가 아닌 정기 보수에 따른 공급 조절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 부담은 수년간 이어진 이슈로 연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며 수요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요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2023년 중국의 경제 제재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전망, 지속되는 신증설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석유화학 제품 마진이 개선되겠지만 개선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는 방향적과 PX의 경우 드라이빙 시즌이 마무리되는 8월, 9월 이후에는 공급이 확대되면서 스프레드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실적을 예상하며 2023년 연간 매출은 평균 유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이며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개선폭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차익 규모가 추가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재무 부담의 유의미한 감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지만 전년 대비로는 개선될 것이고요. 2분기 잠정 실적 공시에서 나타났듯이 에너지 솔루션 부문의 외형과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사 매출과 이익 규모는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고 수익성 역시 개선될 전망입니다. 신용도 측면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투자입니다. 2023년에만 15조 원을 상회하는 투자를 예정하고 있어서 자금 조달 소요가 존재합니다. 그간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자금을 활용했지만 올해 투자를 감안하면 외부 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비차입 조달 방안을 강구 중으로 투자의 선행 또는 병행하여 이행될 경우 재무 안정성의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교환사채 발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2024년 이후 업황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중국의 저성장 기조, 중국 자금률 상승 등 수급상의 제약 요인을 감안할 때 직전 호황기 수준의 수익성을 시현하기 어려울 것이며 확대된 재무 부담이 지속되면서 중단기 순차입금 EBITDA는 2배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단기 내에 등급 상향 모멘텀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토탈 에너지스는 수익성이 전년 대비 개선되겠지만 개선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기적으로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 관련 투자로 자본적 지출이 재차 확대될 전망이죠. 최근 2년간 배당 성향이 100%를 나타냈고 JV로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단기 내에 유의미한 재무 안정성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지오센트릭 역시 실적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주력 제품인 PX 증설이 연중 예정되어 있어서 스프레드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에 걸쳐서 총 투자비 1.8조 원 규모의 울산 복합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을 JV 형태로 진행할 예정으로 약 9천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 및 재무 안정성 방어를 위해서 2023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4년 이후에도 중단기 배당 계획이 없어서 현 수준의 레버리지 지표를 유지하며 재무 안정성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천 NCC는 2023년 상저하고의 업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손익분기점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봅니다. 2024년 이후 증설 부담이 완화되면서 업황 반등이 예상되지만 중국의 자금률 상승, 저성장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영업현금 창출력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등 친환경 투자로 인한 자금 부담, 그리고 이익 전환 시 배당 지급 재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무 부담의 경감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요 크레딧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신용도상 핵심 이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업황 대응력입니다. 하반기 업황이 개선되겠지만 과거의 반등 시기처럼 빠른 회복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는데요. 각 사별로 업황에 대응하여 어떤 실적을 시황할 것인지가 주요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재무 안정성의 제어 여부인데요. 업황 부진기를 지나면서 석유화학사들 공통적으로 재무 안정성에 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업황 반등에 따른 영업현금 창출 회복, 운전자본 관리 등으로 재무 안정성이 통제되는 수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올해 운전자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재무 안정성 제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데요. 커버리지 및 레버리지 등 주요 재무 지표를 중심으로 재무 안정성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석유화학업의 중기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일단 업황 사이클의 진폭이 짧아지고 평균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의 자금률 상승과 현재 중국의 캐파 증가 속도를 보면 향후에도 증설 리스크는 상존한다고 봅니다. 또한 과거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대규모 증설이 있더라도 다른 제품들로 보완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NCC 위주로 증설을 진행해서 국내 업체들이 제품 다각화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SG 측면의 이슈도 있는데요. 범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은 수요 측면의 부정적 요인일 것입니다. 게다가 친환경 투자로의 전환이 강제되지만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중단기 상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정유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평가에서 전체 업체들의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 과정에서 확인한 주요 이슈들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유가는 연초 배럴당 82불에서 시작해서 약세 추이를 나타냈고 70불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70달러 후반에서 움직였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될 때 하락했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 등 공급 측면의 제약이 확인되거나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될 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제 마진은 연초 배럴당 12불에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6월 스팟 기준 정제 마진은 4.5불로 2018년에서 2021년 평균이 5.4불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제 마진의 약세는 유가 약세 원인인 경기 침체 우려와 맞물려 있기도 했지만 이 외에도 러시아 석유 제품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70에서 100불 사이에서 등락하고 평균 80불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상방 요인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배익과 오펙 플러스의 유가 방어 의지, 그리고 예상되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등을 꼽을 수 있고요.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요 부진입니다.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나타나겠지만 그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 정제 마진은 상반기 대비로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증설 물량이 크지 않고 항공유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가 저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결국 정제 마진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실적은 상저하고로 예상합니다. 유가의 급락보다는 점진적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레깅 효과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진도 상반기 대비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담 측면에서는 유가가 상승 모멘텀이 더 높긴 하지만 전년 대비로는 유가가 하락한 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운전자본 부담이 경감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디레버리징이 가능한 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재무 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크레딧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반기 신용도상 핵심 이슈인데요. 유가 및 정제 마진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실적이 역대급이어서 올해 실적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지만 유가가 작년 대비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운전자본 부담이 축소되겠죠.
하반기 디레버리징의 폭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유가 급락 가능성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유가가 급락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 천재지변급의 사건을 배제한다면 현재는 수요와 공급 방향성 모두 유가를 끌어내리기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유가 급락 상황이 닥치더라도 단기 내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유업체들의 투자 방향성인데요. 현재 정유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없고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투자도 SOE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주요 업체들의 투자는 친환경 투자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투자들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이지 않고 중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각 업체들의 재무 안정성에 크게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 정협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업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최한승 실장입니다. 건설업 정기평가 결과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반기 건설업 정기평가는 2022년부터 나타난 건설산업 환경 저하의 영향이 재무부담이 과중한 업체들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기평가를 통해 4개 업체의 등급 변동 및 전망 변경이 있었는데 우선 태영건설의 등급이 싱글 A에서 A-로, 한신공영의 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제로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업체들의 경우 이미 재무부담이 과중한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미분양 증가 등으로 운전자원 부담이 확대되며 레버리지 지표가 상승하는 등 추가적인 재무구조 저하가 경쟁사들 대비 빠르게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분할 이후 자본 감소로 사업 환경이 악화되기 이전부터 재무부담이 과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고 한신공영 역시 수익성 하락 및 토지대 부담 등으로 레버리지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건설업 전반적으로 원가 및 금융비용 부담이 상승하며 사업성이 악화됨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 시기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향후에도 운전자원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자체 현금 창출을 통해 재무 부담을 해소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의 등급 전망을 조정하였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사고와 관련한 사업 리스크는 일정 수준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채단성이 양호한 자체 사업 비중이 축소되고 도급 사업의 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과거 16%까지 상승하였던 영업이익률이 2022년에는 3.5%까지 하락하는 등 수익성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가 원가 반영 등으로 수익성 개선을 시현하지 못할 경우 재무 안정성이 등급 수준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어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고 사업 부문별 원가율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023년 건설업 상반기 사업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유동성 정책이 힘입어 PF 유동화 증권의 차환은 2022년 하반기 대비 개선되었지만 사업 전반의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 불안정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분양 주택수의 경우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6만 9천 호로 2023년 1월 말 7만 5천 호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양 경기의 개선으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부득이한 경우나 사업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을 지연했기 때문입니다. 분양 경기의 개선보다는 공급 축소에 따른 하락세 시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을 확신하기 어려운 가운데 공사원가 부담은 2022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철근 가격의 상승세는 완화되었지만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에 이어 7월에도 한 차례 더 인상되는 등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양 위험과 원가 부담 등의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원재료 가격 부담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건설 현장 취업 기피로 건설업 전반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공사는 일정 비율 이상의 물가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공사 원가 상승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는 도급금액 증액이 공공 대비 용이하지 않고 분양 경기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가 부담을 분양가에 온전히 반영하기도 어려워 높은 원가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분양 물량은 일단 상반기 대비해서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정책과 매매가 하락폭 둔화 등으로 분양에 대한 수요가 2022년 하반기 대비로는 일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진행 중인 여러 사업장들의 성격 및 이해 관계자들을 고려할 때 분양 경기 불안을 사유로 언제까지 분양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지속으로 근본적인 주택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경우 분양 성과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을 하긴 하지만 공급 증가로 미분양이 증가한다면 이는 건설사 운전자본 부담의 확대로 작용할 수 있어 하반기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023년 영업실적은 전반적으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이 공사원가 부담을 반영하여 예정원가 재산정 등을 통해 추가 원가를 일시에 크게 반영했던 해임을 감안하면 2023년 영업실적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은 건설업의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금융시장 경색으로 외부 자금 조달이 확대되었던 2022년 대비 차익 규모가 감소하면서 레버리지 지표와 커버리지 지표는 2022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도가 우수한 대형 업체들의 경우 비주택 부문 매출 확대로 영업실적 저하를 일정 수준 상쇄하겠지만 주택 포트폴리오가 집중되고 지방사업 비중이 높은 중형사로 갈수록 운전자본 부담에 따른 재무 안정성 저하가 가속화되면서 신용도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신용도의 키 역시 운전자본 부담 및 PF 우발 채무 현실화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이연된 분양 물량이 하반기에 공급될 경우 미분양 주택 수가 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분양 성과 및 운전자본 부담 수준, 프로젝트별 사업성에 따른 PF 우발 채무 리스크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건설업 PF 우발 채무와 관련한 사항을 업데이트해드리면 당사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분석 대상 18개사의 2023년 3월 말 기준 정비사업을 포함한 PF 관련 신용보강 규모는 총 31조 원, 정비사업을 제외한 규모는 19.4조 원으로 2022년 6월 말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3월 말 기준 PF 우발 채무 현황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PF 우발 채무 규모와 만기구조 분포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재무구조가 우수한 AA급의 경우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지속하며 PF 우발 채무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풍부한 보유 현금을 기반으로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과거 대비 공격적인 수주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A급의 경우 우발 채무 규모가 소폭 감소하고 6개월 이내 만기도래 우발 채무 비중도 10%포인트가량 축소되었는데 정부의 유동성 지원책에 힘입어 유동화 증권의 차환이 2022년 하반기 대비 용이해졌고 롯데건설 메리츠증권, 태영건설, 한국투자증권 등의 공동펀드 조성 등으로 PF 우발 채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급 업체 단기물들의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정책 지원 및 개별 업체들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조치들이 2023년 들어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모니터링 요인을 꼽자면 책임 준공 사업과 관련된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화랑일 때는 공사대금 회수 및 공정 진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 준공 미이행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 진행 지연,
미분양 증가에 따른 공사대금 회수 차질 및 공정 지연 등의 요인들로 약정 기간 내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PF 계약 구조상 통상적으로 책임 준공 미이행 시 채무 인수 의무가 따라오는 만큼 책임 준공 미이행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일시에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사업들의 공정률 및 약정 시점 준공 가능 여부, 미착공 프로젝트의 착공 시점 및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 여부, 사업 환경 및 자금 조달 등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의 문제로 준공기한 엄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대주단과 협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과거보다 훨씬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조치 등의 사례로 볼 때 과거 대비 ESG, 특히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사회 위험에 해당하는 품질, 안전관리 요소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등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사회적 평판 저하 등에 따른 영위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개별 회사들의 사고 발생 위험을 일정 기준으로 측정하기에는 현재 수집 가능한 자료들로는 한계가 있어 KR은 우선적으로 이벤트 리스크 발생에 따른 영향을 사업 항목의 매핑 하향 요소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과 관련해서는 8월 발표 예정인 행정처분, 사고 발생에 따른 수주 경쟁력 저하 및 품질 안전관리 수준 등 공사 물량 확보 능력에 대해 재검토하는 한편 중기적인 실적 및 재무 추정과 회사의 대응 방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이며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대책 방안 및 성과 등을 신용평가에 사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매유통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당사는 홈플러스와 코리아세븐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영업실적 부진과 과중한 재무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감안되었으며 코리아세븐의 경우 영업 적자와 유상증자 이후 개선되었던 재무구조 훼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여타 업체들의 경우 과거 대비 재무 부담이 다소 증가한 모습이긴 하나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영업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등급 및 등급 전망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엔데믹으로 명품과 가전 수요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패션 상품 수요가 회복되면서 소매 판매의 성장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가운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9월 이후 소매 판매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소비 양극화와 이커머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던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성비 중심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2022년 3분기 이후 판매액이 성장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커머스와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업태 특성상 저마진 경쟁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계 여유자금 증가와 서비스 소비에 대한 욕구 해소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던 백화점의 판매액 증가율은 명품 매출이 둔화되면서 한 자릿수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채단성이 우수한 패션, 의류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여전히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2023년 1분기 판매액 증가율이 1%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2년 1분기 중 코로나19 관련 진단시약 판매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는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어 2022년 6월 이후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화로 세계 각국의 방역이 완화되고 코로나19 기간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내수 소비에 집중되었던 가계 여유 자금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전반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집객력 유지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수익성 개선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화점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화로 인한 외출 및 여행 수요 회복 등으로 소비처가 다양화되고 그간 높은 매출 성장세를 견인하던 명품 판매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둔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특성상 인플레이션의 수요가 큰 편이고 리오프닝에 따라 패션, 의류 제품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성비 중심의 소비 증가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그로서리 역량 등을 감안할 때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판매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자본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쿠팡과 네이버 등 시장 상위 업체들이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커머스와의 경쟁 강도도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객력 제고를 위한 판매 관리비 부담,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한 높은 고정비 부담 등이 수익성 개선 여력을 제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의점의 경우 1인 가구 확대로 인한 간편식 및 소용량 식재 수요 증가와 엔데믹에 따른 외출 및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방문객 수가 회복되어 하반기에도 판매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국면에서 외식 수요 대체 역할을 하는 식음료군이 편의점 판매액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과 2022년 중 주요 유통업체의 대규모 M&A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마트가 지마켓과 SCK 컴퍼니를, 롯데쇼핑이 한샘을 인수하였으며 2022년에는 현대백화점이 지누스를, 코리아세븐이 미니스톱을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각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외부 차입 조달이 확대되며 재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인프라 통합 등과 같은 인수 관련 비용 등으로 수익성이 약화되는 등 아직까지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사업의 실적 추이와 투자 성과 발현 여부에 따라 업체별 중단기간 재무부담 통제 수준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여 집객력 유지와 사업 시너지 창출, 추가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 가중 여부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채널 시프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전염병 확산이 이를 가속화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유통업계 내 이커머스의 영향력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채널의 성숙화에 따라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업체별로는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 여부 등이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3분기부터 영업 흑자 전환된 쿠팡과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이커머스 업체 다수가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이익 창출력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평가삼실장 송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유효 등급을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SK 하이닉스 1개사로 이번 상반기 정기평가를 통해 기존 등급과 등급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전례 없는 업황 악화로 단기간 대규모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제조사들의 감산 효과를 토대로 23년 하반기부터 업황과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중기적으로는 현 신용도에 부합하는 현금 창출력과 재무 역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은 22년 상반기 이후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수요 급감, 증설 투자로 인해 누적된 공급 부담의 영향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업황 하락기에 진입했습니다. 수요 위축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판가 부진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되었는데요. 23년 들어서도 IT 기기 수요 부진, 주요 고객사들의 강력한 재고 축소 기조 등으로 전 응용처에 걸쳐 메모리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형 축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 상승, 늘어난 재고 자산 부담과 메모리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한 재고 평가 손실 등이 수익성 저하 요소로 작용하면서 메모리 3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큰 폭의 영업 손실이 이어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면 메모리 산업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감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수급 개선 효과를 통해 23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속도의 업황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또 IT 투자와 소비 심리 위축과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살펴볼 때 단기간 유의미한 수준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점화가 안착된 메모리 시장에서 제조사들의 공급 조절을 통한 업황 회복력이 인정되고 수급 상황 악화에 대응한 감산과 투자 축소 계획을 감안하면 이번 업황 하락기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수급 악화에 대응해서 메모리 3사는 순차적으로 감산 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과점화가 안착된 메모리 시장 구조 하에서 이러한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공급 조절 전략은 23년 하반기부터 효과가 점차 발현되면서 수급 악화와 판가 하락세를 반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22년 4분기 이후 수익성 악화로 현금 창출력이 저하된 반면 운전자본 부담 확대 등으로 현금 순유출이 확대되면서 차입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출하량 감소와 판가 약세 속 높아진 고정비 부담 등으로 인해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대규모 영업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23년 3분기 이후로는 감산 정책에 따른 메모리 수급 개선 효과를 통해 점진적으로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24년 상반기에는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메모리 판가는 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를 살펴보면 단기간 현금 창출력 저하가 불가피함에 따라 23년 기준 순차입금 EBITDA 지표는 6배 중후반 수준을 기록하면서 하향 변동 요인 1배를 크게 상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24년 하반기 이후 시황 호전에 따른 수익성 회복, 재고 부담 축소 등 운전 자본 부담 완화, 설비 투자 축소 등에 따른 차입 부담 제어를 통해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지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 전망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채택하고 하반기 실적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향후 업황 대응과 투자 여력 확보 면에서도 충분한 재무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차입 부담 통제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조사 감산 정책의 효과가 예상을 하회하거나 전방 수요가 예상 대비 악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메모리 시황의 반전 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황 전망에 대한 추정 시나리오 변경 여부와 동사 신용도 검토 계획을 시장과 즉각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주요 크레딧 이슈는 3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23년 하반기 반도체 업황을 좌우할 핵심 이슈는 메모리 제조사들의 감산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급 개선 효과의 발현 여부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조사들의 감산 정책 기조 유지 여부와 공급 조절 강도가 주요 고객사들의 구매 수요 회복과 재고 정상화의 속도, 또 메모리 판가 회복 수준 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4년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감산 효과가 업황 반등과 업계 실적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 성장이 업황과 업계 실적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AI 반도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모습인데요. 관련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로 전체 메모리 시장 대비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높은 단위 제조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수익 구조 개선에 미칠 영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중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메모리 산업에 있어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제한된다면 팹 설비 능력 향상이 제한됨에 따른 원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미국 내 생산 설비 구축 등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참여에 수반되는 재반 투자 부담이 재무 안정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3년 10월로 예정된 대중 장비 수출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생산 의존도 축소 등 국내외 생산 기반 다변화 추진 여부, 중국 공장 운영 방안과 설비 투자 기조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철강업종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정기평가를 통해 2개 철강사의 등급 전망을 변경했습니다.
먼저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 업체인 현대 BNG 스틸의 등급을 싱글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22년 하반기 전방 수요 둔화로 롤마진이 크게 악화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되었고, 원재료 가격 상승과 모회사 스테인리스 사업 양수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증가로 연간 대규모 잉여연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기자 부품 등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지분 출자로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차입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국산업은 냉형 강판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와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철강 부분 수익성 하락에 더해 미국 시장으로의 판매 지연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분 실적이 저하되었고, 자회사 건설 부분의 미분양 발생에 따른 공사미수금 대손 충당금 설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잉여연금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건설 부문에서 PF 대출 상환 금액 등을 대위 변제하면서 차입금이 크게 늘어난 점이 등급 전망 변경의 주된 근거로 반영되었습니다. 22년 상반기 이후 주요국 통화 긴축 정책에 따른 수요 위축 영향으로 철강 업황은 약세 전환되었습니다. 23년 들어서도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 성장 둔화 등 비우호적 영업 환경 하에서 철강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상반기 수익성은 전년 대비 저하되었습니다. 철광석과 유연탄 등 철강 원재료 가격은 올 1분기 들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과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중국 부동산 경기 악화와 제조업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2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제품 가격과 마진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 전방 수요 부진 영향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경우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철강 수요 둔화로 업황 약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철강 제품 가격은 경기 부진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향 추세, 건설과 가전 등 전방 수요 부진 등으로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한적인 판가 인상 여력으로 롤마진 또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높아진 유틸리티 비용 등이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익성 개선 여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동차와 조선업의 철강 수요 회복에 대응한 적극적인 판가 인상 노력,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요인이 반영된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하반기 업계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다소 개선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시장 성장,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응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실행 기대감, 탈탄소 정책 등 공급 측면의 제약 요인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공급 과잉과 업계 수익성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ESG 경영 강화, 미래사업 육성에 따른 투자 전략 등에 수반된 자금 소요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부 현금 유보를 통한 차입 부담 축소 여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크레딧 이슈는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다만 제한된 발표 시간을 감안해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년 하반기 이후 철강 업황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이슈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실행 효과 등에 따른 경기 흐름, 철강 감산 정책 기조 유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중국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전반의 수요 개선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철강 수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서 경기 부양책 실행에 따른 철강 수요 회복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철강 감산 정책 기조 유지 여부와 이에 따른 역내 철강 제품 수급 및 가격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크레딧 이슈에 대한 견해는 보고 계신 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게임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수혜 효과가 작용한 20년 이후로는 기존 게임의 진부와 또 신작 성과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는 연봉 인상 기조 등에 따라 높아진 인건비 부담, 경쟁 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21년 이후 수익성이 과거 대비 완연한 저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의 경우 신작 성과를 포함한 매출 성장 수준, 또 고정비 부담 통제 및 비용 감축 노력, 자회사 영업 성과 등에 따라서 업체별 수익 변동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넥슨, NC소프트,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스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넷마블과 컴투스는 신작 성과 부진, 자회사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영업 적자 전환했습니다. 파라비스는 주력 게임 진부화와 장기간의 신작 부재로 인해 21년 이후 수익성 저하 양상이 완연한 모습입니다. 주요 게임 업체들은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변화의 플랫폼 및 장르 다변화 전략,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신작 출시,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 기업 인수 등의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게임 시장은 자국 콘텐츠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20년 말부터 외자 판호 발급 기조를 재개한 상황인데요.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신작 게임들의 올 하반기 흥행 여부가 업체별 실적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경우 인기 IP들의 잇따른 신작 출시가 업계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모바일 MMORPG 비중이 높은 신작들의 출시 초기 성과가 예상 대비 부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게임 업체들은 엔데믹에 따른 게임 수요 둔화와 매크로 불확실성 등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비용 통제 노력을 견지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업계 전반의 경쟁 심화 속 신작 흥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과거 대비 높아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신작 출시 등에 수반된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보수적인 투자 정책 기조가 추가적인 차입 부담을 제어하는 데 일정 수준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금 창출력 개선 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사업 건설 등에 따른 캐펙스 부담, 신규 사업 관련 투자 유인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크레딧 이슈는 게임 산업의 등급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사 유효 등급을 보유한 4개사,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그리고 W게임스의 경우 올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등급과 등급 전망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축적된 재무 연축력을 통해서 재무 부담을 일정 수준 내에서 통제한 점, 그리고 비용 통제 및 보수적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반기 신작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모바일 플랫폼과 MMORPG 장르에 편중된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 정책, 게임 수명주의 단축 가속화, 또 정부 규제 강도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국내 게임업계 전반의 사업 위험은 종전 대비 확대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력 게임 진부화와 높아진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 등으로 차입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 업체들의 등급 유지 여력은 종전보다 축소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23년 하반기 신작 출시 등을 통한 수익성 회복과 영업 현금 창출력 개선 수준, 투자 정책 기조와 재무 부담 제어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하반기 중 업계 전반의 등급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며 자동차 산업으로 다음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조선, 항공, 기계 방산 업종을 맡고 있는 평가사실 이지웅입니다. 우선 자동차 업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완성차 생산이 정상화 수준에 이름에 따라서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모두 개선된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경우 기아가 우수한 영업 실적 기조를 지속하면서 신용등급이 AA에서 AA 플러스로 상향된 반면 대유에이텍을 비롯한 대유그룹 주요 계열 4개사는 그룹 전반의 재무부담 확대로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업실적 개선폭은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됐지만 양호한 수요가 유지되었고 상품성 개선 및 제품 믹스 강화를 통해 평균 판가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부품업계는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 상승 등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완성차 업계만큼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완성차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대기 수요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요가 해소되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판매 인센티브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9월 이후에 미국 시장 인센티브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23년 3분기를 정점으로 글로벌 주문 대기 물량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여전히 풍부한 대기 수요와 주요 시장에서의 향상된 인지도, 상품 경쟁력 개선 등을 바탕으로 양호한 판매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품업계의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 전반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면서 뚜렷한 실적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리 상승이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차입 부담이 과중한 중소업체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하반기 신용도 핵심 이슈는 자동차 수요 회복 추이와 완성차 재고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생산 정상화에 따라 공급량 증가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재고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기 수요가 충분히 해소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품성 개선에 따라서 양호한 판매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재고 수준은 적정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2개월에서 2.5개월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로는 수급 완화에 따른 완성차 업체의 판매 인센티브 증가 가능성입니다. 완성차 수급 완화에 따라 재고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판매 인센티브도 현 수준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현대차의 미국 시장 인센티브가 1,500달러를 넘어섰고요. 기아도 1,100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기 수요가 충분히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판매 인센티브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크레딧 이슈는 인플레이션 지속 및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입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가 대응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 출시,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 시점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비용 상승분을 판가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업계의 경우 전방 완성차 업체 대비 교섭력이 열이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 판가 협상 결과에 따라 비용 상승분의 판가 반영 수준이 상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매입 시기부터 판가 반영까지도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원재료 상승이 부품업계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전기차 판매 영향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모델에 현대기아 모델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판매 인센티브가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업체의 할인 정책에 맞서서 현대기아는 판매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기아는 IRA 적용 예외인 플립마켓이나 리스 판매 확대를 통해서 일부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품 경쟁이 매우 우수하고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으나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점유율이 빠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업 주요 이슈 리뷰와 하반기 전망, 크레딧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정기평가를 통해서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중공업, 삼성중공업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선업 전반의 수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주단고가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었고 저선가 물량 축소와 건조량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성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옛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하나오션의 경우 하나그룹으로 편입되면서 2조 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유입되는 등 그룹의 지원이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가파른 선가 상승 추세가 조선사들의 순차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선가 물량이 축소되면서 매출 증가와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전후반 교섭력이라든지 원가 경쟁력 등 피어 대비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가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고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거나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고선가 물량의 건조 비중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매출 증가와 수익성 제고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인건비, 외주비, 강제가 등 추가적인 원가 상승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요. 조선업계 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정 부하 등이 수익성 개선을 제약할 수 있어서 향후 원가 통제와 공정 안정화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크레딧 이슈로는 우선 조선업 전반의 수익성 개선에 있어 발목을 잡을 만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 리스크 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원가 통제와 공정화 안정화 여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원가 부담 통제 수준은
최근 조선업계가 단연간의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조선사 및 협력업체들의 임금이 여타 업계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인력 확보 과정에서 인건비와 외주비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잔고 구성상 실적 저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크로 환경상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원가 부담 통제 수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 안정화 여부입니다. 저성가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고 향후 증가하는 건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업계 전반의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공정 부하가 높은 상황입니다. 조선사들은 임금 인상이라든지 협력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상, 신규 거래선 확보 등을 통해 공정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외국 인력 도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충분한 인력 충원과 원활한 협력업체 납품을 통해서 공정이 안정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업체로는 하나오션의 재무여력 개선 수준입니다. 오랜 기간 대규모 손실 누적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했던 하나오션은 하나그룹 인수 과정에서 2조 원의 유상증자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400%대로 하락했고요. 순차입금도 크게 축소되면서 재무구조가 보완되었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정책적 지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인수 과정에서 확보한 증자 대금과 국채은행의 유리한 금융 조건 등을 바탕으로 향후 건조량 확대 과정에서 예상되는 운전자본 투자 소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는 여타 조선업체 대비해 회복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원적인 수익 창출력 개선 수준과 함께 재무 여력 개선 과정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항공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업의 경우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근본 정기평가를 통해 대한항공의 등급 전망은 기존의 BBB 플러스 안정적에서 BBB 플러스 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화물 사업의 견조한 이익 창출 기조를 감안해서 대한항공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도 실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23년 4월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리오프닝 과도기의 업황 및 매크로 변수 등락에도 대한항공의 실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국내 방역 규제 완화와 이에 따른 리오프닝 과정에서 휴양 노선 재취항에 따른 인건비, 공항 관련비, 초기 안정화 비용과 함께 높은 연료비, 환율 상승 등이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화물 운임 하락으로 인해서 화물 부분 이익 창출력도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여객 수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을 대부분 충당하는 모습입니다. 2022년 4분기 국제 여객 운송량은 2019년에 비하면 60%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제 여객 운송 단가가 2019년 대비 50%가량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2022년 4분기 여객 부문 매출은 2019년에 90%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항공사 호실적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객 부문의 우수한 실적 기조를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견조한 이익 창출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억제되었던 펜트업 여행 수요를 기반으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객 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관광이 재개되고 단체 관광 재개가 지연되고 중국 노선 회복이 더딘 상황이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주 노선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고가 프리미엄 좌석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있는 등 대한항공의 여객 수요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팬데믹 기간 항공기 제조 공급망 경쟁으로 지연되었던 항공기 인도가 재개되면서 증가할 여지가 좀 있긴 한데요. 중장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되는 대형 기지의 잔고 비중이 작아서 대한항공이 경쟁력을 갖춘 중장거리 노선의 신규 공급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 시장의 수급 여건상 화물 부문 이익은 팬데믹 기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하방 압력으로 화물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중국 등 외항사의 여객기 벨리 공급 증가로 운송량이나 운송 단가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환율 추이 지속이나 최근 비우호적인 매크로 요인의 불확실성도 수익성을 제약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우수한 화물 기재 경쟁력과 파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리오프닝 기간 화물 부분의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업의 주요 크레딧 이슈로는 항공시장 수급 현황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입니다. 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상당 부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객 수요 호조 지속이 화물 부문의 저하를 만회하면서 대체로 양호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아직도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경쟁당국은 근본 합병권을 심화 단계로 격상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또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지난 2월 심층 조사를 시작했고요. 5월 스테이트먼트 오브 옵젝션을 송부하면서 대한항공 측의 회신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심사 결과 발표가 8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심사 기한이 재차 연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운수권이라든지 슬롯 반납 등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조치 요구로 인해서 통합 시너지가 약화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재무 구조가 미약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재무지표 저하가 저하될 여지가 있고요. 중단기간 통합병 발생에 따른 수익성 하락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성사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뭐 시장지위 강화라든지 과당 경제 완화, 기재 네트워크 효율화, 또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원가 절감 등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양사의 어떤 사업 경쟁력과 수익성이 제고되는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기계방산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방산 부문은 다양한 제품이 존재해서 공통된 산업의 특성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대부분 5호종 업황하에 양호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저희가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계방산 업종 업체 중에 4개 업체의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선진시장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사업 경쟁력이 제고되었고요. 수익 창출력 향상에 따라 재무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하여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대 로템은 기존 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믹스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방산 부문의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수익 기반 확보, 영업 현금 창출 능력 향상에 따른 재무 안정성 개선 전망을 반영하여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했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우호적인 수주 환경 하에 수주 물량의 양적 질적 개선이 수반되었고 또 국내외에서 이집트 원전, 사우디 담수 시설, 복합 화력 발전소 등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과거 대비 양호한 수익성의 수주 잔고가 풍부하게 확보되고 또 실적이 양호한 투산 밥켓의 배당 수익 등이 수익 기반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있어 재무 안정성 개선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도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하는 데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건설기계 부문은 중국 시장 업황 저하에도 불구하고 선진 신흥 시장의 견고한 수요에 기반해서 공급자 우회 시장 형성, 판가 인상 및 믹스 개선, 보안유 기주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으로 향후 글로벌 건설 장비 수요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업황 악화폭이 큰 중국 시장은 실적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인도 시장에서의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높은 원자재 가격을 토대로 중동, 기타 지역의 자원개발 수요와 재해복구 수요 등이 수급 여건을 지지하고 있어 건설기계 부문은 대체로 양호한 사업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부문은 폴란드 대규모 수주 물량의 매출이 2024년에서 25년에 본격적으로 발생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 수익성 개선을 제약했던 저마진 수주 물량이 상당 수준 소진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손익 변동성이 완화되었고 방산 부문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재무 안정성의 추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규 수주 프로젝트 공정 진행에 따라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여지가 있지만 신규 수주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좋은 상황이고요. 이미 수취한 선수금 규모가 상당하고 또 최근에 박해 지분 매각으로 2,7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이 확보되어서 자금 부담 압박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방산 부문의 2023년 하반기 신용각심 키 이슈는 수요 산업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 지속 여부입니다. 방금 각 업체들의 전망을 설명하면서 해당 업체들의 전방 산업에 대한 전망도 함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계, 방산, 발전기계 등 주요 부문의 양호한 영업 환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로는 설비 투자, 운전자본 투자 등 자금 소요에 따른 재무 부담 증가 가능성입니다.
수요 사람 호조로 풍부한 수준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서 설비 능력 확충이라든지 외형 확대 과정에서 운전 자본 투자 증가 등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계방산 주요 업체들의 선수금 수치라든지 유유지분 매가 또 여타 자체적인 재무 융통성 등을 활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라든지 수익 창출력 개선에 기반하여서 영업 현금흐름 내 자금 소요 대응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